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셨죠? 가슴이 벅차요. 깔끔합니다. 가슴이 진짜 벅차네요. 가슴이 벅차네요. 예. 이 보수 재판관들이 상당히 노력을, 그러니까 약간 뭐 좋은 결과인데 전원일치로 8대 0으로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대 0으로 이것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대 0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보수 재판관들 일부가 여기에 그래도 이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넣었어요. 좀. 그렇죠. 아까 야당에 대한 비난 같은 것. 각하에 해당하는 어떠한 논리를 그래도 자기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보충 의견을 아마 지금 넣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문상의 내용은 정영식 재판관만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관을 언급하진 아까 안 했죠. 하나씩 봅시다. 두 개가 있는데 일사부재기에 관한 이제 보충 의견을 정영식 재판관이 넣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거법칙에서 전문법칙 완화와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것과 관련된 보충 의견들이 있고, 아니다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넣은 지금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도 이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그 동안에 논의가 왜 길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추측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것과 관련된 주장들을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거 관련된 주장들과 토론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마 늦어진 부분들이 있구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한 어떤 그런 보충 의견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집어넣습니다. 지금 집어넣었지만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무슨 뭐 국민의 신임과 관련돼 가지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문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유추가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원일치로 그렇죠.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파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우기 쉬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4월 4일 예. 11시 22분. 11시 네. 22분. 4월 4일 11시 22분.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저는 사실 지금 말한 결정 요지만 봐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가 됐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의 보충 의견? 일사부재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만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지체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는 정무적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까지 어떻게든 끈다. 라는 판단 하에 뭔가 이런 식으로 지체를 시켜온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8대 0 파면을 한 쟁점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그렇죠. 5개 쟁점에 대해서 전부 다 8대 0, 8대 0, 전부 8대 다. 0, 8대 0, 8대 0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된 의견인 것을 보면은 저는 아마 3명의 보수 재판관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끌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이 정도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나온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정도 쟁점을 갖고 이렇게까지 끌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적 내용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한데 그렇게 보면 보수 재판관들이 재판 결과에서 반대편에 손을 들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무리스럽고 그러면 최대한 정치적 일정을 저쪽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끌어주는 것. 그러다가 예를 들면 2심 재판부가 판결 내리는 건 뭐 헌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지금 끌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박근혜 탄핵 판결문 전문가 비교해봐야겠지만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훨씬 법이익을
압도한다 뭐 압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사실 이제 이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 말씀을 보완하자면은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첨예한 쟁점이어서 시간을 끌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요게 아마 핑계였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문증거 법칙을 완화해야 된다. 또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요게 두 개가 지금 보충 의견으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첨예한 쟁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실체적으로 첨예했을 거냐 요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계속 시간을 끄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명분. 그렇죠. 법꾸라지적인 여러 가지 명분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형사소송법이 지난 정부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말이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형사법정에 가면 말이야 이 피신조서도 동의 안 하면은 뭐 그게 뭐 무효가 되는데 형사법정에서 만약에 내란죄가 이게 만약에 성립을 안 하게 되면 말이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죄를 예단하게 돼 있으면 써 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욕을 먹게 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챗바퀴 돌리듯이 결론 안 나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문영배 재판관이 제 이제 뇌피셜입니다. 예.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4월 달이다. 4월 달이고 나 나가서 테니스 쳐야 돼.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냐? 언제까지 지금 4월 4일 아니면 지금 선고할 날이 없다.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네. 하고 이 보수 재판관들은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도 의리를 다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이제 뭐 네. 선고하자 이렇게 그렇죠. 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본인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렇죠. 나는 원래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그렇죠. 뭐 밤에 잔 사람은 계엄이 났는지도 몰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게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던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 부분을 판결문에 넣은 넣은 부- 것들. 예. 저 시민들과 군경의 소극적 업무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은 그대로 계엄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써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현실화됐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지. 그런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내비치면서 어떻게 보면 피청구인 윤석열을 꾸짖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대통령이라도 안 불러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게 돼갖고 너무 시원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고 사실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뭐 전문 법칙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거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지금 8대0 파면 5개 쟁점 모두에 대해서 파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전문 그치. 법칙이라는 거는 너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 음. 그래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뭐 이런 게 전문 그렇죠.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예. 들었다는 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봤잖아요, 직접 그렇죠. 그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 법칙을 적용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저는 사실 한 가지 오늘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찬데 제가 이 날을 거의 1년 반을 넘게 기다려 왔어요. 예. 오늘이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626일 되는 날이에요. 626일.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 해병이 저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기를 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방패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윤석열은. 그렇죠.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된다. 형사상 불소추다라고 하는 가장 큰 방패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우리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이제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아이, 시리즈로 뭐 그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시리즈로 다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뭐 어제 제가 뭐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경호 문제나 이런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본인은 뭐 이 결론에 승복할지 모르지만 경호 문제나 이런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당장 나는 갈 데가 없고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아니 구치소 있잖아. 그렇죠. 서울구치소가 제일 안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방범창이 완비되어 있고 그렇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당장 지금 옮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기관이 또는 법원이 이러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곳에 이제 착수를 해야 된다. 다른 혐의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최희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바로 이제 직권남용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 지금 이종섭 장관 전 장관까지만 입건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당장 이제 윤석열을 입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 입건화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이제 특검도 준비를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제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예, 지금 이걸로 이제 이제 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아까 안전한 거 얘기를 하셨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 법원이 수사나 재판을 하다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뭐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한 가지가 이 피의자 가만 놔뒀다가는 죽는다. 어. 그치. 본인 스스로 목숨을 그렇지, 끊거나 그렇지. 아니면 남들한테 맞아 죽는다. 그렇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가끔씩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우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기현 지금 판사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관저에서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박근혜 씨는 한 이틀 후인가 뭐 이렇게 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틀 후인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언제 나올까요? 아마 더 그 이상으로 더 버티려고 일단 버티기는 운송을 하겠지.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지금 뭐 아직 승복을 한다는 뭐 메시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농성에 들어가는 경우 관저에서 관저에서 예. 나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난 국민의힘은 승복하지 입장이 않는다.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겸허히 수용한다. 예. 윤석열 승복만 남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가 농성에 들어가는 동시에 관저문을 열어서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이 관저에 합세하게 되는 경우. 아. 이렇게 되면은 거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관저가. 그거는 경호에 또 실패 아닌가요? 일부러 열어주기. 일부러 열어준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말단 경호원들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극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관저로 불러들이는 이런 최악의 그러면 상황이 만약에 자행될 그런 수 상황이 있거든요. 온다라고 하면 네. 정말 우리가 미드에서 보는 남미 마약 카르텔이에요. 네, 마약 카르텔. 네. 근데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명시적으로 윤석열이 나는 뭐 승복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러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말로야 이제 뭐 승복한다 이렇게 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데 예. 현실적인 무슨 뭐 핑계를 댈 수가 있다. 그게 말씀드린 이제 경호 문제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참 현실적으로 그 법의 이제 미비점이랄까 이런 게 어쨌든 파면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경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지금 그러면 이 머시기 비스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 머시기 비스타로 가야 됩니다. 윈도우 비스타가 아니고 아크로 비스타인데 거기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큰 사저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경호동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경호원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디 이제 뭐 다른 층이나 옆집이라도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뭐 넣어야 될 텐데 그 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어가지고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또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무슨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산을 또 필요로 하는 그걸 신청하고 뭐 짜는 주체는 또 이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지금 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법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전에 보면 사전은 개인 돈으로 사야 되지만 그 경호를 하려면 경호관들이 그 주변에 이제 맞아요.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기들도 먹고 자고 옷 갈아입고 그렇죠. 뭐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건물은 경호처 예산으로 지어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과거에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근데 그 대통령 서초동 한복판에 그거 지울 그거 데도 지을 없고. 수가 없죠. 예. 예. 과거에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사전에 이런 때도 보면 그 경호동을 마치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이 사는 집인 것처럼 해갖고 국가 예산 투입한다고 막 이걸 막 그랬죠. 공격하고 그래 왔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경호관들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아크로비스타 근처에다가 이걸 짓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할 땅값도 것 비싸고 이 불가능합니다. 아크로비스타 그거는. 예. 어떻게 삽니까 그 비싼 네. 거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안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가? 네, 정부에서 삼청동 지금, 안가? 네, 삼청동 안가가 됐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가들 몇 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 연수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정 안 되면 일단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얌전히 있어라. 사저나 이런 거 준비할 때까지. 그 대신 한남동은 당장 비워라.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죠. 안가는 이제 본인이 좀 만족을 할 겁니다. 본인은. 술을 먹을 수 왜냐하면 있으니까. 바의 형태로 개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본인은 만족을 거기서 많이 먹었거든. 네, 본인은 네. 이제 만족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그게 있는지도 안 쓰니까 안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은 그게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라는 자만 그게 있어? 바로 개조를 해야겠다. 거기서 즐거운 담소를 많이 나눠야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 다만 저는 그거보다 확실한 방법은 이제 방범창이 완비되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 거의 무장한 이제 그런 경호원들도 많이 있고 철문도 있고 이중 삼중의 벽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곳이다 거기가. 지금 그거를 당장 결정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당장 서울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기현 판사. 지기현 판사. 네. 그게 법원의 판사는 그 언제든지.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네. 자기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더만 판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놔줬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봤을 때 야, 이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그 좋을 것 정도 같습니다. 다이나믹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기현 판사도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내일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치면 우리가 뭐 사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그 입장이 나왔나 봐요.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윤곽근 정치적 변호사? 결정. 네. 윤곽근 변호사 쪽에서 이런 걸 정치적 내놨나 결정이야? 본데 윤석열 본인이 이제 또 뭐 승복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좀 다른 거기는 한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예, 보석 허가 보석으로 결정이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잘 됐네. 오늘 석방됩니다. 잘 됐네요. 예. 예. 아 그래서 정말 이분이 또 석방돼서 또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윤곽근 변호사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겸허히 수용한다 이랬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밖에 있는 그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뭐 국민의힘 윤석열과 붙어서 굉장히 거대한 세력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렇게 사분 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명분도 아무것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법적인 명분, 정치적인 명분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마치 저 서부지원 폭격을 했을 때처럼 그 폭동을 일으켰을 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 보수 활성화가 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그렇죠. 하고 제가 네.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그 보수 집회 굉장히 헐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참석 인원들도 굉장히 줄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저기도 가니까 이제 김나윤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도가 그렇지. 있는 거지. 사실 국민의힘 본체도 이제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수용한다는 입장이 나왔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손절하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최소한 6대2나 이렇게 나왔다고 쳐야 네. 뭔가 이게 헌재도 의견이 갈렸다 이런 구도로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어졌고 8대 그러면 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기 주자들이 윤석열을 안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룰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는 후보로 어차피 지는 선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가는데 그거는 결국엔 국민의힘 세력이 몰락으로 몰락을 되겠죠. 지금 하고 국민의힘은 있는데. 여전히 그런 얼굴이 두껍네요. 예, 과거에도 계속 두껍게 다녔고 파면 선고가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과를 수용한다 하면서 대선 모드로 갑자기 싹 바꿔버리는 걸 보면 진짜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영향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뭐 일부 이제 뭐 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여러 사람이 어쨌든 격분한 상태에서 집회에 와가지고 격분한 상태에서 이제 어디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부시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영향들은 쭉 있을 텐데 다만 그게 뭐
이 정치적으로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입맛에 맞는 뭐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정도로 막 그런 정도는 이제 아닌 거죠. 다만 저는 이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이 극우 유니버스, 예. 이 극우 세계관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당분간. 당분간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게 뭐 숫자의 예. 문제인 것이지 숫자 규모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없어지지 않고 우리 사회에 어떤 균열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앞으로의 집권이 유력한 세력은 지금의 이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들이 어떤 반대 세력의 어떤 하나의 줄기로서 계속해서 뭐 자기들이 뭐 광장에 나왔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목소리 자체는 갖고 갈 거예요. 이게 뭐 돈줄이 마르고 조직적 세가 약화되고 해가지고 좀 볼품이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당분간 골칫거리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어떤 구상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된다. 저는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니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뭐 인기가 좋다든가 그 사람들이 주축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김나윤도 마찬가지로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뭐 딱히 인기가 막 좋아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이런 들거든요. 사람들은 당장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 네. 이게 나의 동아줄은 또 누구인가 하면서 지금 또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겠죠. 누구를 어. 또 이제 뭐 대선 후보나 뭐 이런 당권 주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내 살 길을 도모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예, 국민의 이익보다는 거기를 구성하는 중진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사익 예, 이런 걸 추구하는 집단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사람들의 낯뜨거운 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사람들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하더라도 당명도 바꾸고 현판도 바꾸고 또 무슨 당사하고 뭐 이런 거를 쇼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당분간 이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 그것도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견도 모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유니버스를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틀어져 버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갑자기 소나기의 힘이 확 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나기의 힘이 확 풀렸을 때 이것에서 계속 당내 야당 역할을 하는 뭔가의 확실한 구심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힘이 확 쏠릴 텐데 그걸 다 부셔버렸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그렇죠. 다 부셔놓은 상황에서 그게 없으면은 갑자기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기면은 그냥 4분의 1 됩니다 보통 이 조직이라는 게 예. 4분의 1 되고 지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나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남아있는 극우 세력에 뭔가 어필하면서 그 사람들 등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당권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 모드로 갈 것이고 거기에 올라탈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쇼를 해야 된다. 뭐 천막 당사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뭐 쌍권들 같은 경우에는 쌍권들을 이제는 뭐 자기들이 기대고 있던 제일 큰 어떤 그 백그라운드였던 윤석열 사실은 윤석열은 신임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신윤 핵심이라는 그룹들도 이제는 해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막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고 어떻게 간판을 바꾸고 막 이런 걸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 당분간은 파장 분위기로 이제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 공고일을 늦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한덕수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탄핵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헌법을 그냥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그냥 이제는 노욕에 가득 찬 예. 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마지막까지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예, 그거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예, 이 사람은 관료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상황 판단도 빠르고 이제 그렇지. 손절도 아마 어떻게 하면 하지 하고 기세 이런 식으로 속도로. 예, 할 건데 어. 다만 그러면은 이제 누구와 조율을 할 것인가? 음. 예, 민주당이 아니라 차기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대권 후보. 요런 세력의 대권 후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와 과연 교감을 하면서 이 결정을 할 거냐? 국민의힘이 없어 구심점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 확실히 잡힌다면 예.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한덕수가 그냥 뭐 자의적으로 그렇지. 이 대선 일이나 이런 전국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한덕수는 일단은
10일 안에 대선일을 공포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거리시. 네, 오늘날부터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로부터 10일 안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10일 안에 뭔가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공고를 그냥 순순히 할 걸로 저는 보여지고 그 안에 뭐 어떤 급변 세력이나 뭐 이런 상황이 정치적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뭐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대행도 당연히 탄핵 들어가야죠. 예.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없어요? 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때도 똑같은 의심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지만 그때도 황교안 대행이 이 대선일을 지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때도 왜 지정을 안 하냐? 당신이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황교안 대행한테 막 이제 묻고 그랬는데 그때는 결국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막 나오고 해서 거의 막판 가가지고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지정을 하고 근데 날짜를 지정하는 거는 본인이 하면 되는데 대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는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휴일 뭐 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처의 뭐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한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이 윤석열이 뒤에서 흔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종이 호랑이가 될 것입니다만 예.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뒤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막 이래갖고 국무회의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돼버린다거나 이래서 막 이 현실적으로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뭐 핑계를 대가지고 이걸 못하게 한다 이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이 상황까지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하반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지금 저 파면됐었나요? 그때 해임됐었나요? 해직됐었나? 해임됐었죠. 이 사람 복직시켜야 될 것 같고 박종훈 대령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원상 복직은 안 됐죠. 예, 원상 복직이 아니고 인사근무 차장이라는 비편제 보직,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보직을 만들어내가지고 인사 무슨 차장요? 인사근무 차장. 수사단장이었는데. 예, 인사근무 처장과 과장 사이에 있는 직책인데 예, 인사근무 처장도 대령이에요. 예. 근데 대령인데 박정훈 대령보다 후배예요. 후배야? 네, 후배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수사단장직으로 일단 복귀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간 가해왔던 모든 핍박들, 징계, 보직해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는 철회가 그렇죠. 되어야죠. 평온한 일상, 정상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이 사람들 특히 이제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원래 자기 자리에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정훈 대령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가는 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좀 정상화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최인의 정치본색은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예. 마지막 광고 멘트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 드시기 전에 인터넷 비교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네요. 예,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할 때 최대 8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뭐 비슷하고요.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와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때는 차액 150% 보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는다.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 1670-2571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이고요.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예. 꾸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이고 평점이 만점에 가깝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인데요. 4월에는 순백 산삼 1+1 그리고 추가 서비스로 순백 산삼 10병을 더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이 1666-1080입니다. 예, 특집 생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는 가버려도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기호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